평소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도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시즌이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중국에서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러 온 링링 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관람하러 한국에 방문한 링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제 건강을 걱정해 줍니다. 덕분에 저는 이것저것 운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면 너무 몸이 지치고 혈압이 낮아져 쓰러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고 헬스장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무슨 운동이든 하라고 부모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주짓수나 검도도 해봤지만 저에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모가 추천해주신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낸 저희 이모는 여기 중국 선전시와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계세요. 한국을 예전부터 많이 다니셔서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시거든요. 태권도는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고 별다른 도구도 필요하지 않더군요. 또 한국팀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서 격파쇼를 하는 장면은 정말 멋있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하는 운동은 갈 때마다 크게 무리가 되지도 않고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복싱처럼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치는 운동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저랑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태극권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태권도랑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운동인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국이랑 마음속으로 가까워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하는 드라마 중에 요즘 제가 빠져있는 드라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입니다.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주인공은 버림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여자 주인공이 죽어버립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죽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전 남편과 친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에 다 보고 싶은 것을 친구들과 약속해서 한 편씩만 보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웹툰이 원작이라고 해서 웹툰도 다운받아서 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샤오리라는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한국에서 하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한국에 한번 가볼래?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한참 있었던 저는 마음이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어요. 축구를 보러 간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무슨 축구냐며 반대하실 게 뻔했죠. 그래서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대회를 나간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운동에 관심이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다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태권도를 하고 나서 우울하고 약했던 제가 제 나이답게 활기차 보인다면서 제가 취미를 붙이게 해준 태권도에 대해서도 엄청 좋아라 하시거든요. 한국에 가는 것을 허락은 해주셨는데 조건은 저희 이모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저 혼자 가게 둘 수는 없다고, 고등학생이 혼자 외국 여행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고 못 믿었다면서요. 그래서 이모에게는 제 비밀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모, 이건 비밀인데 솔직히 이번에 한국에 가는 거 북중미 축구 예선전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태권도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한 거니까 얘기하면 안 돼. 이모가 얘기하기를 그래도 이모는 같이 가자 거짓말은 해줄게. 하지만 우리 이쁜 링링이 걱정되어서 이모랑 같이 가는 거 괜찮지?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학교 친구 3명도 같이 갈 건데 이모랑 우리 4명 같이 가 그러면. 그래서 저희 친구들 4명과 이모가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숙소를 미리 예약했는데 그 숙소는 홍대 입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홍대 입구라는 곳은
정말 듣던 대로 엄청 붐비고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정말 많고 개성 넘치는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희 중국도 한 개성한다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의 개성이라면 중국은 무언가 개성이라기보다는 조금 꾀죄죄한 느낌에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거든요. 눈이 확 뜨이면서 일단 쇼핑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이모는 한국은 사실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면서 볼 일이 있다고 저희를 숙소까지만 데려다 주시고 볼일을 보러 가셨어요. 이래도 되나 싶긴 했지만 저희로서는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쇼핑을 하러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거리가 어찌나 깨끗하던지 개미 한 마리, 흙 한 점이 없었어요. 길가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깔끔한 느낌의 도로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차들도 좋았고 오토바이도 엄청 커다란 오토바이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안전해서 좋았습니다. 중국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어도 무조건 차가 먼저라서 덜 안전하거든요. 사람들이 길을 모두 건너갈 때까지 차들이 멈춰서 기다려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하늘색 체크무늬 원피스가 예뻐 보여서 한 옷가게에 홀린 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친절하다고 했던 말은 인터넷에서만 통하던 말인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저희를 본체만체 하면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노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들이 당연히 저희 옆에 와서 옷을 추천해주고 사이즈를 찾아주어야 하는 것 같은데 본 척도 안 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왕 아닌가요? 돈을 쓰러 왔는데 기분이 나빠서 돈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집을 나오고 다른 가게에 들어갔어요. 편해 보이는 통이 넓은 주머니 바지를 파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틱틱거렸어요. 나이가 어려 보여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 보였던 것인지 너무 화가 나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가게가 예쁘고 옷이 좋으면 뭐 하나요? 서비스 정신이 완전 꽝인데요. 저희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 근처에 있던 카페에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들어갔습니다. 아마 다 한국 사람이었겠죠? 저희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쳐다봤는데 저희가 오늘따라 예뻐 보였는지 시선이 집중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카페 안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 틀어져 있는데도 머리에 오른 열이 풀리지 않아서 저희는 망고 빙수와 팥빙수, 아이스커피까지 시켰어요. 자리를 잡고 막 앉았는데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고 시원한 빙수를 먹다 보니 화가 좀 누그러지더군요.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가 샤오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줬는데 빙수 그릇을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차피 다 먹은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게 있겠어 하는 생각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나오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저희가 한국인의 시선에 예쁜 얼굴이었던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의 시선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참, 그리고 저는 어디를 놀러 가면 거의 다 쓴 화장품을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화장품을 사서 기념품처럼 사용합니다. 한국에는 올리브영이라는 아주 좋은 화장품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간식도 팔고 기초 화장품과 클렌징 오일, 각양각색의 생리대까지 다 팔고 있어서 매일매일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첫날 선크림을 다 써버려서 저는 올리브영에서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좋다고 추천받았던 클렌징 오일과 엄마에게 드릴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포장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구매하고 나서
바로 플라스틱과 박스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돈을 다 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올리브영 직원이 갑자기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갈 때마다 직원이 소리치고 욕하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관광을 다 하고 저녁이 되어 이모와 함께 만났습니다. 이모는 저희를 만나자마자 세상에 너네 이렇게 하고 여태 여길 돌아다닌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너희 지금 엄청나게 냄새나고 꼬질꼬질한데 한국에서는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씻어야 해. 호텔에서 다 씻고 나왔어야지 하고 혼났습니다. 저희는 여태 어디 나가서 씻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씻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집에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해서 꽤나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친구들도 아마 비슷했지 싶어요. 중국에는 밖에 나가서 씻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모가 하하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옷가게에서 옷 입어보려고 했어도 아마 허락을 안 해줬을 걸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카페에서는 아마 저희의 목소리가 커서 그랬을 거라고 이모가 얘기해 주었고 한국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욕을 먹을 일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올리브영에서 왜 그랬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저희도 아직도 왜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했는지 물건을 팔아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한강에서 놀며 음식을 먹어서인지 속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계속 불편해서 아침 조식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자는 사이에 찾아본 메뉴는 김치찜이라는 것이었어요. 김치찌개보다 몇 배나 더 김치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하여 먹으러 갔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던 김치찌개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흰 쌀밥과 함께 어우러지는 김치찜을 한 입 먹고 나니 머릿속에 조명이 딱 켜지는 느낌이 들어서 공기밥을 추가하여 2공기나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 먹는 걸 처음 본다며 친구들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희는 축구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중국과의 대결이라서일까요? 경기장에 가는 차가 엄청 많았어요. 저녁 8시에 시작하는 경기였지만 이렇게까지 많나 싶을 정도로 사람도 많았습니다. 경기장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 중국이 뭐든 최고로 규모도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한 수 접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매너였습니다. 경기장 안쪽에 들어가기 전 마당 같은 곳에 음식을 판매하는 난전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음식이 많았지만 저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 있던 닭강정 부스에서 닭강정을 샀습니다. 수량이 매진되어 기다리던 줄 가운데 저희까지만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닭강정을 사지 못했을 거예요. 중국 같으면 벌써 큰 소리가 나고 돈을 더 받고 거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닭강정 가게 아저씨가 저희 뒤에 서 있던 손님들에게는 근처 치킨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더군요.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다른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진짜 너무 친절해서 바보 같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꽤 부러웠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문화의식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요. 그런 질서정연한 모습은 경기장에 막상 들어온 이후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착착 순서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인공지능이라도 탑재한 것 같았어요. 경기장의 좌석은 앞뒤의 공간이 여유 있지 않았지만 자리에 들어갈 때도 다들 서로
사이좋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주며 들어가라고 배려해주고 하더라고요. 반면 원정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저희 중국인들은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돈 내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켜주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한국 응원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예의를 갖추고 매너 있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희 자리가 홈팀과 가까운 자리였어서 그런 차이점이 더욱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저희도 여기까지 원정을 왔으니 꼭 이기자 하는 생각에 목이 터져라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옆자리에 계신 분을 저도 모르게 툭툭 치고 있었나 봅니다. 날카롭게 생긴 여자분이 상하이 사투리로 저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나. 그래서 저는 빨리 사과를 하고서 다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여자가 발도 밟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자꾸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하도 짜증나서 그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여자와 함께 온 듯한 남자는 대충 100kg가 넘는 것 같은 무식해 보이는 중국 아저씨였어요. 술이 잔뜩 취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 시끄러운 경기장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던 이모에게 진짜 짜증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는 좋은 소리로 그 여자를 쳐다보며 얘기했어요. 애들하고 와서 재밌게 경기 보고 가려고 하는데 시비 걸지 마시죠. 상식적으로 외국까지 와서 얌전히 잘 보고 가요. 그 소리를 듣더니 옆에 여자가 남자를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남자가 저희를 가만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서 신경은 쓰였지만 축구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서 계속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하라고. 저희 이모와 그 남자가 싸움을 시작하려는데 저와 친구들은 이모를 말렸습니다. 그때 앞에서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남자 셋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모를 보더니 그 사람 중 한 명이 아는 척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모는 이 옆에 여자가 조카를 괴롭혀놓고 시비를 건다며 이 사람들에게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빠들 중 한 명이 작년에 이모네 회사에 인턴으로 왔던 한국 외대 중국어학과 학생이라더군요.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으니 편하게 지훈 오빠라고 말하겠습니다. 지훈 오빠가 그 중국인 아저씨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중국인 아저씨가 말하기를 꼬맹이들이 내 여자친구 기분 나쁘게 툭툭 치면서 건드려서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왜 시비를 거는 건지. 지훈 오빠는 빙긋 웃으면서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아저씨를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툭툭 건드리기 시작한 건 이 학생일지 모르겠지만 학생은 분명히 사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덩치가 있고 목소리가 크다고 사람을 깔보는 행동은 중국에서나 하시죠. 재미있게 구경하자고 왔는데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것 정말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쪽 같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중국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저씨 같은 사람은 대소변도 화장실을 못 찾으면 복도에다가 볼 것이고 쓰레기는 가게 안이나 길에 아무데나 던져버리지 않나요? 그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던 길까지 왜 재수없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지랄인가? 이 꼬맹이들하고 무슨 사이길래 그렇게 나대슈? 지훈 오빠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하시는 여기 여성분과 함께 일을 했었고 이 학생들은 이분의 조카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쪽은 중국 사람 하면 한국인들이 치를 떨며 싫어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네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고 심지어 안방처럼 잠을 자고 있지를 않나. 제 집도 아니면서 쓰레기를 주변에 다 널어놓지를 않나. 몸에서 풍기는 냄새라고는 꼭 한 2주는 안 씻은 것 같지를 않나.
거기 있는 맥주컵에 있는 건 소변 아닌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뻔하지.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직원한테 무례하게 굴면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갑질이나 했겠지. 최소한 한국어는 할 줄 모르더라도 영어로라도 말을 할 성의는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안 되었겠지. 어디 가서 국가 망신시키지 말고 집구석에서 엉덩이나 긁으면서 TV나 볼 것이지, 쯧쯧. 그 아저씨는 지훈 오빠의 말을 듣다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하지만 말이 끝날 때쯤에는 평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훈 오빠의 말은 마치 저희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가 해왔던 모습에 너무나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지훈 오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닥에 침을 탁 뱉고 난 다음 이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이 거기, 한국 사람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 아주 좋으시겠소? 이 남자들이랑 무슨 더러운 짓이라도 했나 본데 아주 가짱쿠만. 생긴 것도 거지 같은 주제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내 한국에 이번이 처음이지만 온갖 가게들이든 직원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서 우리 중국 사람을 어디 돼지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빠서 죽을 뻔했는데 그 짝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인가. 참나. 족한지 머시갱이인지 관리나 잘하고 나대고 다니다가 큰일 날 줄 아쇼. 할 말 다 했으면 축구나 볼란게. 빨리 좀 꺼지슈. 여기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자리요. 지훈 오빠는 아저씨의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 정말 간신히 주먹이 나갈 걸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저씨의 말이 끝나고 지훈 오빠는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화가 나는데 여기까지만 참고 싶네요. 여기 한국 사람이 더 많은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나요? 이쪽에 계신 분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 더러운 혓바닥 작작 놀리세요. 옆에 계신 여성분이 먼저 잘못한 것 같은데 정신도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모가 지훈 오빠를 말렸어요. 그쯤하고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자고요. 이모와 저희들은 축구도 다 보지도 못하고 경기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 오빠와 친구들도 모욕을 당한 후 기분이 너무 상한다며 저희는 근처의 치킨집에 갔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희는 거의 지훈 오빠와 이모한테 혼나다시피 했습니다. 이모가 어제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건 너희가 한국인들에게 저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주면 저렇게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줄게. 하셔서 샤오리와 다른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하고 다니는 모습과 아까 그 아저씨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요. 솔직히 저도 아까 아저씨와 지훈 오빠가 싸울 때 속으로 엄청 많이 찔렸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직원이 소리쳤던 것은 저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올리브영 내부에도 지저분한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어지며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중국 여행 일정의 마무리가 비록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중국인으로서의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글로벌 문화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제 매너를 배워서 몸에 익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진한 중국 고등학생 링링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는지요? 오로지 중국에서만 살아와서 중국의 매너가 몸에 배어있던 링링 학생이 한국에 와서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아직은 많이 미숙한 모습이지만 외국 문화를 보고 좋은 점만 배우면서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